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진료실 창밖으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녁 6시에 식사를 끝냈는데도 아침 혈당이 더 높게 측정될까?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누군가 몰래 내 몸속에 설탕을 붓고 간 것 같은 그 이상한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건 이미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마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조금 자극적일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무 방심하지 말고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음에 들면 그때 구독하셔도 되고요. 지금 계신 위치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풍경 속에서 들려지고 있는지 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진료실에서 김순자 어르신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밖에 안 마셔요.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 혈당은 150에서 160. 이 상황을 처음 듣는 분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혈당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우리 몸은 밤새 조용히 준비 운동을 합니다. 새벽 3시 전후에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하는 호르몬들,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 같은 녀석들이 간을 흔들어 깨우죠. 야, 일어날 시간 가까워 왔으니까 당 좀 꺼내. 그러면 혈당이 슬금슬금 오릅니다. 문제는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그걸 잡아줄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검사하면 이미 혈당이 미리 떠오른 해처럼 높아져 있는 거죠. 마치 누가 밤새 선물을 주고 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폭탄이었던 느낌, 그런 감각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며칠 뒤 김순자 어르신의 식단을 다시 들여다보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현미밥, 김치, 나물, 생선조림.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건강한 저녁이었죠. 저는 처음에 아무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데 혈당이 안 떨어질까? 저는 조용히 질문을 하나씩 던졌어요. 생선조림은 어떻게 하세요? 멸치볶음엔 뭐 넣으세요? 그러자 비밀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설탕, 무릇, 조청. 어르신은 본인이 달게 먹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 음식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당, 숨은 당이 모든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밥은 현미로 바꾸고 양도 절반으로 줄였는데 반찬에서 당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집의 현관문은 철통같이 잠궜는데 뒷문은 활짝 열려 있는 상황과 똑같죠. 여기에 식후 믹스커피 한 잔, 각설탕 3개, 나는 단 걸 안 먹어요 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시겠죠? 많은 환자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밥의 양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범인은 구성입니다. 특히 저녁은 인슐린이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숨은 당이 들어오면 밤새 인슐린이 과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다음날 아침 혈당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죠. 혈당은 밤새 서서히 올라가고 인슐린 시스템은 반복적으로 지치고 결국 아침엔 더 높은 숫자로 나타나 버립니다.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두 번째 핵심입니다. 며칠 뒤 저는 어르신의 연속 혈당 측정기 그래프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그래프는 마치 누군가 밤새 몰래 계단을 하나씩 쌓아 올리듯 천천히 상승하고 있었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아, 또 시작됐구나. 바로 새벽 현상 혹은 소모기 효과. 두 가지 중 하나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몸은 새벽이 되면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눈은 아직 감겨 있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작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셈이죠. 성장 호르몬이 먼저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곧 일어나야 하니까 당 좀 꺼내자. 코르티솔이 뒤따라오며 책상을 두드립니다. 맞아, 간 좀 깨워.
그러면 혈당이 조용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당뇨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걸 잡아줄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있어도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모기 효과는 훨씬 더 교묘합니다. 저녁에 밥을 조금 먹거나 약을 과하게 쓰면 밤중에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70 아래로 내려가면 몸은 곧장 비상 모드로 돌입하죠. 운전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혈당을 강제로 올려버립니다. 결과는 아침엔 오히려 더 높은 혈당, 밤엔 저혈당, 아침엔 고혈당, 생각만 해도 몸이 피곤해지죠.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 꼭 새벽 2시, 3시에 측정해 보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에 깨는 건 거의 고문 같죠. 그래서 CGM이 필요합니다. 저도 환자분들과 그래프를 볼 때마다 마치 그들의 밤을 직접 엿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2시에 떨어졌다가 4시에 튀어오르고 또 어떤 분은 3시부터 미끄럼틀 타듯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 모든 패턴이 다음날 아침 기분, 수면 상태, 혈당 숫자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래프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밤새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저는 환자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코 고는 편이세요? 잠결에 숨이 멎는다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김순자 어르신도 그 질문에 크게 놀라셨죠. 남편이 자다가 놀라서 깨운 적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건 수면 무호흡증이구나. 여러분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수면 무호흡은 혈당을 망가뜨리는 아주 강력한 요인입니다. 숨이 반복적으로 멎으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 부족은 우리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지금 위험하니까 당을 좀 더 풀어, 빨리. 그러면 코르티솔이 폭발하듯 분비되고 가는 당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새벽 범위에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되니 아침 혈당은 더 높아지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과정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인이 숨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유 없는 두통, 뻐근함, 피곤함이 남아있죠. 이게 바로 밤새 몸이 쌓은 흔적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ASMR처럼 조용히 말하곤 합니다. 당신이 밤새 쌓은 상대는 음식이 아니라 호흡과 산소 부족이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무서운 점은 저녁 식사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아침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식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지만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은 당뇨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은 조절이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 조절과 더불어 꼭 수면의 질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가 혈당 그래프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 그걸 이해해야 비로소 아침 숫자에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저는 김순자 어르신의 식단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단이 단순히 건강하게 먹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성으로 먹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과 점심은 몸이 활동하며 당을 쓸 시간이 플랜티하지만 저녁은 다릅니다. 해가 지고 몸의 리듬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인슐린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반대로 더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들을 찾죠. 고요한 밤에는 입맛이 묘하게 살아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조용히 속삭이듯 말합니다. 저녁은 몸에게 오늘은 여기까지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섞여버리면 우리 몸은 밤새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숨은 당이 많거나 김치, 생선조림, 장조림처럼 양념에 당을 많이 쓰는 음식은 서서히 혈당을 밀어 올립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어 보여도 7시, 8시, 9시 시간이 지날수록 인슐린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되죠. 그게 결국 아침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더구나 저녁에 먹는 음식은 소화가 느립니다.
밤이 되면 장운동도 느려지고 위도 하루 종일 일한 탓에 지쳐 있죠. 그러니 고탄수 고당 양념 많은 반찬은 다음날 아침 혈당을 흔드는 커다란 파동이 됩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많은 CGM 그래프에서 보아왔습니다. 낮엔 멀쩡하다가도 저녁만 지나면 곡선이 솟아오르면서 밤새 유지되는 패턴. 어르신의 그래프도 그랬습니다. 밥 때문이 아니라 반찬의 구성 때문이었죠.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녁 식사는 양이 아니라 구성이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해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단을 완전히 새로 바꿔보실래요?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많은 환자들이 여기서 걱정합니다. 복잡할까봐, 재료가 많을까봐, 혹은 너무 싱겁고 맛이 없을까봐.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국물 요리 중심 식사였죠.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국물은 체내에서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특히 제가 추천하는 5가지 황금 국물은 혈당 조절에 최적화된 조합입니다. 미역 두부국은 알긴산과 이소플라본이 당 흡수를 늦추고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시금치 들깨탕은 마그네슘과 오메가3가 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밤의 휴식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표고버섯 된장국은 장내 미생물을 안정시키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브로콜리 김치탕은 설포라판과 유산균의 조합이 혈당뿐 아니라 염증까지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오이 냉국과 두부는 가볍지만 포만감이 크고 위장을 편안히 해줘서 잠들기 전까지 몸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 국물의 공통점은 복잡한 조리 과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당과 무릇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끓이고 약하게 간만 하면 끝.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쉽네 하고 금세 적응하셨죠. 무엇보다 국물이 충분히 배를 채워줘서 밥을 반 공기로 줄여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국물 중심 식단이 왜 강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탄수화물 비중을 낮추고 대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넣으면 혈당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인슐린은 밤새 쉴 수 있고 간은 불필요한 당을 꺼내 쓰지 않습니다. 즉 밤의 혼란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음날 아침 혈당을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놓는 힘입니다. 저는 어르신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를 더 부탁드렸습니다. 밥 드시고 나서 15분만 걸어보세요. 천천히 누가 보더라도 산책처럼 보일 정도의 속도로요.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웃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돼요? 네, 됩니다. 엄청나게요. 식후 혈당은 포도당이 혈액으로 흘러나오면서 올라가는데 이때 근육이 움직이면 그 포도당을 거의 실시간으로 끌어다가 써버립니다. 마치 막 도착한 손님을 입구에서 바로 데려가 버리는 느낌이죠.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집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식후 15분 걷기는 약이 아니고 움직임이라는 이름의 가장 부드러운 치료예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그 효과가 훨씬 큽니다.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개선폭이 크게 나타나죠. 연구에서도 식후 10분, 15분 걷기만으로 평균 혈당이 12%, 어떤 사람은 2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CGM을 붙이고 직접 확인한 환자들은 이 효과에 거의 충격을 받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쉬운 일이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요?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저녁 남편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천천히 걸었다고 하셨어요. 겨우 12, 13분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다음날 공복 혈당이 10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날엔 또 7 내려갔고요. 물론 매번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식사, 움직임, 안정된 혈당. 그 단순한 흐름이 어르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저는 지금도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분명한 손해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CGM, 즉 연속 혈당 측정기의 중요성을 늘 강조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 숫자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 하나는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만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당신의 밤을 기록해 봅시다. 몸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CGM을 붙이면 24시간 내내 혈당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는 말이 없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정보를 품고 있습니다. 밤새 혈당이 떨어졌다. 다시 치솟는 패턴, 새벽 3시부터 꾸준히 오르는 패턴, 저녁 식사 직후 서서히 올라가다 10시쯤 정체되는 패턴,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습관, 식습관, 약물 반응, 수면 질까지 드러냅니다. 마치 몸이 직접 쓴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기분입니다. 어르신의 그래프도 그랬습니다. 저녁 식단을 바꾸기 전엔 새벽 3시에 곡선이 미끄럼틀처럼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곡물 중심 식단과 15분 산책을 시작한 뒤에는 그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완전히 평평하게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며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몸이 드디어 쉬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CGM의 더 좋은 점은 환자 스스로 패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몸 신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국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행동 변화는 정보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정보는 그래프와 숫자의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시작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식단을 바꾼 뒤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어요. 얼굴빛이 밝았고 눈가에도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마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을 푹 잤어요.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뭉클해졌습니다. 혈당은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 환자의 일상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니까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혈당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처음엔 150, 160대였지만 일주일 후에는 120대, 어떤 날은 112까지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혈당이 이렇게 변하는 건 놀랍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녁 구성, 국물 중심, 식단, 숨은 당 제거, 식후 15분 산책.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였기 때문이죠. 인슐린은 밤새 쉬었고 간은 불필요하게 당을 꺼내지 않았으며 몸은 고요하게 회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의 CGM 그래프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기존엔 새벽 3시부터 급상승하던 곡선이 이제는 완만했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골짜기 없이 평지처럼 유지되기도 했죠. 저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보이시죠? 어르신의 몸이 밤에 드디어 쉬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한참 동안 그래프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게 맞아요. 꾸준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3개월 뒤 어르신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정기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열어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5%, 정확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상태였죠. 저는 화면을 돌려 어르신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입술을 꼭 다물고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저는 환자분들이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이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어르신의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요리법을 바꾼 것, 반찬에서 설탕과 물엿을 빼고 국물 중심으로 먹은 것, 식후 15분 산책을 실천한 것, 그리고 밤새 혈당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CGM을 활용한 것, 이 네 가지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화는 작고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환자들에게 들려줍니다. 복잡한 식단도 필요 없고 비싼 슈퍼푸드도 필요 없다고요. 단지 몸이 밤에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작은 습관들. 그게 아침에 숫자를 바꾸고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결국 인생의 곡선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녁 식사를 다시 살펴보고 식후 걷기를 시도해보고 가능하다면 CGM으로 밤의 패턴을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옆에서 계속 함께 할 겁니다.